화장 문화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매장 문화의 그 법률이 바뀌면서 화장 문화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 그 매장 문화에서 영혼이 후손에게 주는 영향과 그 다음에 최근 와서 화장을 많이 하고 수목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뿌려버리는 경향이 또 많습니다. 이리 했을 때 조상의 그 매장 문화 또는 이런 화장 문화를 후손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 화장 문화, 장례 문화, 또 우리가 이제 수목장 이런 강의들을 제가 여러 편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그 강의들을 좀 잘 보시면 여러 각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복수 차원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이걸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도 강의를 이미 올려놨지만은 이걸 좀 더 보완 설명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제 말씀을 꼭 잘 들어두셨다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뭐 부모님이든 큰일을 당했을 때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소에 그러니까 산에다가 명당자리를 잡아서 산소를 쓰는 것은 그 조상님을 명당에 잘 모셔서 그 혼백, 체백, 그러니까 혼백이란 뜻은 혼은 천상으로 가고 백은 육신에 있습니다. 혼백, 체백, 이 체백을 그 명당에 잘 모셔서 자연으로 잘 돌려드려서 아주 편히 안식하시고 극락왕생하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나아가서 조상님이 편히 안식을 하면 그 에너지가 자식한테 전달이 돼요. 이 백의 에너지가 자식한테 전달된다. 그러면 백의 에너지라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산소를 쓰면 육탈이 되면 뼈만 남죠. 그죠? 그러면 이 수분은 3년 정도 있으면 없어집니다. 길면 5년. 그 정도 되면 이 육탈이 되고 이 수분이 없어집니다. 근데 흉지에 모시게 되면 10년 가도 육탈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흉당에 모시면 10년 가도 이게 마치 미라처럼 육탈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명당에 모실 때는 보통 3년 내지 5년이면 육탈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유골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이 유골은 바로 뼈의 에너지인데 이 뼈의 에너지에 백이 붙어 있습니다. 혼백 중에서 백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백이 편안하게 명당 자리에서 안식을 하면 이 영혼도 편안하고 이 백도 편안해서 자손들한테 백의 에너지와 영혼 에너지가 동시에 자손한테 좋은 기운을 전해준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마음도 편안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손도 번창하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건강하고 부귀장수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왔던 겁니다. 또 실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당 자리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조상님을 모시는 건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명당 찾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부집들은 그냥 몇십억씩 투자해서 산을 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산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한다 해도 명당 자리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단한 정성이 있어야 명당 자리를 찾지 정성이 없을 경우는 명당 자리 찾기가 매우 어렵다. 제가 언젠가 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 또한 부모님을 명당 자리 모시려고 10년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 만에 명당 자리를 찾아서 부모님도 모시고 우리 조부모님도 제가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참 우리 조상님들을 편히 안식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부모님 모신 자리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당 공부가 필요하면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박수를 다 쳐주시면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언젠가라도 필요하면 제가 명당 공부를 위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 제가 왜 제가 노력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을 쫓아다니고 10년을 노력했겠습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 10년 노력한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늘이 저를 공부시키려고 10년 동안 찾아다니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그럼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찾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일 만에 찾는 분도 있어요. 인연이 닿으면. 근데 하느님이 저는 공부를 특별히 시키려고 10년을 찾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조상님한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늦게 찾게 해주셔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풍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린 이유는 인연법에 따라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 찾기가 정말 요즘에는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화장을 했을 때 과연 조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화장한 유골에는 백이 깃들지 않아요. 영혼도 깃들지 않아요. 내 집착의 관념으로 영은 잠시 깃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골이 부모님의 유골이다라는 집착 있죠. 그리고 그걸 붙들고 울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이 집착 때문에 영혼이 잠시 깃들 수는 있다. 그러나 계속 깃들지도 않고 이 유골의 에너지는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1%에서 3%, 또 많은 경우 5%까지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1%에서 3%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해버리게 되면 에너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골을 에너지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유골이고 조상님의 유골인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이건 불효가 되니까. 그래서 1%의 에너지든 3%의 에너지든 에너지는 있으니까 이걸 정성껏 노력하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행위로서 조상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유골을 잘 매장해 드리든 수목장을 해드리든 바르게 처리를 하면 그 조상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천신이 나를 도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함부로 대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딱 가지면 조상님이 나를 벌하기 전에 하늘이 이 사람을 벌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 조상의 기운은 1%, 3%밖에 없지만 내가 바르게 노력을 하고 바르게 모시게 되면 조상이 나를 돕는다기보다는
바로 천신, 대신이 바로 바른 행을 도와준다. 그리고 바른 행을 할 때 바로 우리 기운은 좋아진다. 여기에 에너지가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뿌리고 날려버리고 함부로 다루었다. 예전에도 강의한 적 있죠? 그 화장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 무책임하게. 이런 짓을 하면 이 행 자체가 너무 불효고 인간 말종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이 벌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벌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물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도 그 자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겠죠. 제 얘기는. 왜? 불효하는 자식 영혼이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혼조차도 그 자손을 돕지 아니하고 바로 천신이나 대신께서도 그 자손을 돕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뼈 에너지가 있든 없든 바르게 행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1% 3%밖에 안 되지만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잘해드려야 된다. 그럼 잘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기 좋은 국립공원이든 공기 좋은 남해산이든 공기 좋은 우리 저 북한산이든 어디죠? 관악산이든 저 계룡산이든 어디든지 다 우리 국립공원 땅은 우리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좋고 산천 좋은데 가서 자리를 양지 바른 곳을 잘 잡아서 정성껏 그 1m 정도를 파서 보세요. 1m 정도를 파서 그 유골을 창호지에 잘 싸서 잘 묻어드려도 되고 아니면 1m를 판 다음에 그 유골을 잘 그 맨 땅에다 부어서 잘 펴드리고 좋은 흙으로 덮은 다음에 묻어드려도 돼요. 또 이제 그 썩는 단지가 있어요. 썩는 단지인 경우에는 담아서 단지채 1m를 파고 잘 묻어드려도 된다. 그리고 썩는 단지가 아니고 숨쉬는 단지가 있어요. 자연하고 숨쉬는 단지. 그 있잖아. 유약이 안 바르는 단지. 이 숨쉬는 단지는 그 유골을 잘 담아서 그 숨쉬는 단지에 담아서 1m를 파고 잘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면 이것은 단지에 갇힌 게 아니고 자연하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안식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방법이 보세요. 1m를 판 다음에 유골을 그냥 그대로 부어서 좋은 흙으로 덮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창호지에 잘 싸서 그대로 묻어드려도 좋고 그 다음에 썩는 단지에 담아서 묻어드려도 좋고 숨쉬는 단지에 묻어드려도 좋다. 근데 왜 1m 정도는 파서 묻어드리라 하느냐? 그래야 풍우작용에도 훼손이 안 되고 산돼지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파헤치지도 않고 오래오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 30cm만 묻었어요? 그러면 어떤 산돼지란 놈이 냄새 맡고 와서 확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 1m 정도는 파서 잘 모셔드리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내 산이 있고 내 땅이 있으면 내 땅에다 잘 모셔드려도 되고 내 땅이 없을 때는 우리 국립공원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모셔드리면 된다. 절대 허가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잘 모셔드리면 되고 수목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목장을 한다고 해서 요즘 300만 원, 500만 원씩 주고 나무 한 그루 조그만 걸 사서 그 밑에다 뭐 조상님을 여러분을 이렇게 묻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두 분을 묻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어놓고 여기다가 한 분, 두 분 그리고 몇 분을 모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수목장이라고 해서 300, 500씩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저 공원묘지를 한 1,500만 원씩 사가지고 거기다가 유골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싼 데는 3,000만 원씩 그 납골 묘지를 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공원묘지 하시는 분은 이 강의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기들 장사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1,500이든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공원묘지에다 가서 이 화장한 납고를 묻어드리는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짓입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상님이 여기 있다는 증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집착을 만들어낼 뿐이지 의미가 없다. 화장을 하는 순간 집착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집착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화장을 해서 3천만 원씩 주고 공원 묘지에 가가지고 봐봐요. 유골함을 묻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 찾아가서 절을 하고 이런 행위들이 하나의 예의는 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돈 낭비다. 그런 짓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유골함을 몇 개 이렇게 묻게끔 해가지고 500만 원씩 파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는 현혹당하면 안 된다. 그 짓도 하지 마라.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연의 산천이 얼마나 좋아요. 공기 좋고 소나무도 많고 자연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가서 나무 바로 밑에다 이걸 파고 묻을 이유가 없어요. 나무 거름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념을 잘못 갖고 있는데 우리 조상님을 나무 거름줘야 되겠다. 나무 밑에 묻어가지고 나무 뿌리가 먹게끔 나무 밑에 거름주는 마음으로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목장의 개념은 나무가 있다면 나무에서 1m가 떨어지든 2m가 떨어지든 좋은 자리에 묻어드리고 이 나무를 상징적 의미로 삼으라는 뜻이지 나무 거름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나무 밑에를 둘러파고 나무 거름주면 이게 수목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르지 못하다. 어찌 성스러운 유골을, 성스러운 부모님을, 성스러운 조상님을 나무 거름 준다는 마음으로 뿌려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조그만 나무 하나 사서 거기 쫓아가가지고 묻어드리고 명절 때면 거기 쫓아가는데 그런 짓 하지 마라. 참으로 차 막히고 어리석은 짓이다. 공기 좋은 국립공원에 가면 좋은 나무가 많으니까 또 좋은 바위도 있고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나무 아니라도 괜찮아요. 바위 밑에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럼 바위하고 한 1m 떨어진 곳에 땅이 만약에 좋다. 그럼 그 바위로 상징물을 삼아도 돼요. 그래서 바위 밑에든 아니면 나무 밑에든 한 1m나 2m 떨어진 곳에 토질 좋은 데다 잘 묻어드리고 그 나무를 상징물로 삼으면 되고 또 내가 부모님이 그립고 조상님이 그리우면 그곳에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술 한잔 붓고 이야기 나눠도 되고 인사를 드려도 된다. 이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며 보세요. 성의가 없는 것도 아니며 나라의 누가 되는 일도 아니다. 대자연은 하느님은 이걸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품으로 와서 이렇게 축원을 하고 바르게 노력하니 참으로 훌륭하구나. 오히려 복을 주게 되고 기뻐하시지 너희들이 이 큰 명산에 와서 부모님을 모셨다고 해서 벌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산신이나 대자연이나 하느님이 그걸 거룩히 보고 오히려 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산에 가서 잘 이렇게 물 안 들어가게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안 찾아갈 거라면 아주 성스럽게 축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 찾아갈 거라면 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부모님을 이 계룡산 명산에 이렇게 참 수목장 개념으로서 이렇게 잘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명당에서 이 유골은 편히 자연으로 돌아가시고 영혼은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하시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는 이 유골에 집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생에서 살던 산물일 뿐이지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의 작은 산물일 뿐이니까 이곳에 집착하지 마시고 바르게 공부하셔서 천상에 가셔서 아주 거룩한 영혼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집착을 내려놓고 앞으로 바르게 인생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축원을 하고 잘 모셔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찾아가도 불효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찾아가란 얘기입니다.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도 붓고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도 된다 이 뜻이에요. 국립공원이면 못 찾아가고 납골 땅이면 찾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등산도 하고 더 좋지.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바르게 깨우쳐서 납골 땅에 함으로 모시는 짓도 하지 말고 또 이 수목장 개념으로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들여서 나무 하나 사가지고 그 모시는 그런 짓도 하지 말고 그 공원 묘지에 한 평, 두 평을 사가지고 그 납골을 모시는 짓도 하지 말고 정말 내 형편이 안 될 때는 그 명산에 찾아가서 조용히 모셔드리고 자연으로 돌려드리면 된다. 그리고 내가 경제력도 있고 능력이 돼요. 그럼 내 땅을 10평을 사든 100평을 사든 사가지고 잘 모셔드리고 공원을 형성해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능력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내 땅에다 잘 모셔드리고 잔디도 깔고 해서 공원처럼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가서 술도 붓고 인사를 드려도 돼요. 제 얘기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 땅에다 잘 모셔드리는 게 현명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국민들이나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은 제가 그 누차 이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강의를 몇 번이나 해드렸는데 오늘은 총 정리하는 뜻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바르게 조상을 모시고 바르게 부모님을 모시고 화장을 할 경우에는 절대 이런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바르게 진심으로 모셔라. 그게 바로 효도이며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며 조상님을 위하는 길이며 나를 위하는 길이다. 아셨죠? 네.